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한국어 문장으로 감잡는 영어 문장 구조 파트 1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요즘 재택근무 하시나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요땐 동사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재택근무 하시나요?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 요즘 뭐뭐 하는 중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 형태의 동사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Are you 재택근무하는 중인? 라는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요즘 이라는 정보는 시간 부사죠. 문장 뒤에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택근무하다는 work from home이에요. 굳이 나누면 일형식 동사 work 뒤에 부사로서 from home이 들어간 건데 재택근무 또는 재택근무하다 라는 표현은 많이 쓰시죠. 얘는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from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출퇴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근데 나는 집에서 일을 하고 라는 느낌,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집이라는 장소에서 일을 한다 라는 의미로서 집에서 일합니다 라고 쓸 때는 work at home 이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네, 거의 1년째 재택근무 중이에요. 네는 그냥 yes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동사부터 찾으면 재택근무 중이래요. 이것만 보면 현재 진행 형태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부사에 거의 1년째 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타임라인으로 보면 현재 기준 거의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랑 현재랑 함께 포함될 때는 완료 떠올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have pp, 두 번째는 have been doing의 형태가 있어요. 참고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live 또는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work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어느 형태를 써도 큰 의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 기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의 형태 써주시면 되고요. 또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진행할 거다, 이 일을 할 거다, 여기서 살 거다 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고 싶으면 have been doing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당연히 I가 되겠죠. 요거 써보면 I have been 재택근무하다 동사 방금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적어볼게요. working from home 하고 이 거의 1년째 라는 정보, 이 시간의 양은 전치사 for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1년은 a year 예요. 근데 여기 거의 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때 앞에 abou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숫자 앞에. 그리고 이렇게 마침표 찍어야겠죠. 이것도 품사로 좀 나눠보면 have been까지 동사로 보고요. ing부터는 이렇게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from home 같은 경우는 부사긴 한데 이 work랑 짝꿍으로서 사용되는 거라서 이렇게 형용사로 그어놨어요. 그리고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부사는 이렇게 부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재택근무하는 거 어때요? 자, 이거는 어때요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 어때요? 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ow is it? 두 번째는 What is it like? 세 번째는 How do you find it? 자, 특정 상황에서는 뭘 써도 크게 의미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형태로 사용될 수 있죠. 의미가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How is it? 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안부 물을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우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How are you? 잘 지내?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또는 상대방한테 또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어볼 때 어머니 잘 계셔? How is your mo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경험 중인 무엇에 대한 의견, 그냥 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전반적인 의견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음식 어때? How is the food there? 또는 방 상태 어때? How is the room condition?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hat is it like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사람 성격? 성향 물어볼 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때 what are you like? 또는 상대방한테 걔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도
What is she 또는 he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걔 성격 어때? 라고 한다고 해서 What personality does she have? 또는 does he have? 이런 형태로는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신 What is she like? 또는 What is he like?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는 특정한 사물이나 환경 아니면 경험에 대한 묘사, 설명을 요청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날씨 어때? 같은 경우에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책 어때? 라고 물어볼 때도 What is the book like?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ow do you find it? 같은 경우는 이 fin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find는 사명식 동사로서 발견하다 또는 찾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 found it 이라고 하면 내가 찾았어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find가 오형식 동사로 사용될 때는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think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품사 3개, 동사 원형, 형용사, 명사 들어갈 수 있는데 find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용사의 형태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it is challenging.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I think it is challenging 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동사 find를 활용해서 I find it challenging 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오형식으로 사용된 find는 동사 think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때라는 의미로서 how do you find it 이라고 쓸 때는 개인적인 의견, 평가, 생각을 묻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3가지 알려드렸어요. How is it? What is it like? 그리고 How do you find it? 재택근무하는 거 어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요 이 자리에 재택근무하는 거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좀 적어드리자면 재택근무하는 거 어때요? 같은 경우는 How is working from home? 또는 What is working from home like? 또는 How do you find working from home?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문장 2개 연결시켜놨죠. 뭐뭐 했는데 접속사 but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어려웠대요. 뭐가? 재택근무하는 거겠죠. 이전에 언급했으니까 주어는 it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는 좀 감 잡으셔야 돼요. 어려웠다 라는 동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 뒤에 어려운 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이 어려웠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처음에 적응하는 게 라는 정보가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부사로 인지하시면 되는데 이 부사가 적응하다, 동사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뒤에 부사로서 동사 따라올 때 3가지 형태에 올 수 있습니다. 짝꿍 전치사랑 함께 사용될 때는 동명사의 형태로, 짝꿍 전치사 없이 ing 또는 to가 들어간 형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이 둘 중에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to 부정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ing가 들어간 형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i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과거에 겪었던 특정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 또는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는데 자, 여기서 사용된 적응한 거는 어떤 의미로 내가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두 형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 라고 하면 ing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적응하는 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어려웠다 라고 하면 to 부정사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우는 이 to 부정사 형태 쓰시면 됩니다. 언제? 처음엔 이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쓸게요. at first. 자, 근데 처음엔이라는 의미로서 at first도 있지만 in the beginning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뭐 했는데 라고 했으니 쉼표하고 접속사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자, 요거 좀 옮기고 익숙해졌대요. 누가?
내가. 그리고 이제는 시간 부사니까 앞 또는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도 좀 할 말이 있어서 공책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뭐에 익숙해진 상태다 라는 표현은 be used to something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요거 좀 나누면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로서 이렇게 붙은 거고,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명사 형태밖에 못 와요. 보통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어 I로 잡아서 예문 좀 보여드릴게요. I am used to it. 명사 들어올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 그거에 익숙해 라는 의미예요. 근데 동사가 들어올 때는 동명사의 형태로만 쓸 수 있겠죠. I'm used to doing it. 나 그거 하는 거 익숙해 라는 의미입니다. 절이 들어올 때는 I am used to her acting like that 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절은 주어를 명사로 만들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로서 명사화 시켜주는 겁니다. I'm used to her acting like that 이라고 하면 그 여자애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익숙해졌어, 익숙해진 상태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익숙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익숙해지고 있어 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때는 이 be 자리에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get을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get used to something의 형태예요. 이것도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be used to something에서 이 be 자리에 그냥 get을 넣어주는 거예요.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뭐에 익숙해지는 중이야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get used to는 현재 진행 형태로 많이 사용돼요. 이것도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I'm getting used to it 이라고 하면 나 그거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야. I am getting used to doing it 이라고 하면 나 그거 하는 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라는 의미고, I am getting used to her acting like that 이라고 하면 그 여자애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요 전치사 이야기하면서 전치사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명사, 동사, 절의 명사 형태를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요 다음 내용 때문이에요. used t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붙어요.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사용된 to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to 부정사예요. 동사 원형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정형이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didn't used to do 도 되고요. used not to do 도 되고요. used to not do의 형태도 됩니다. 이 didn't used to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used not to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을 나타내는 이 not이 to 뒤에 위치하면 뭐뭐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얘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도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문장 완성하자면 이제 익숙해진 상태래요. I am used to i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는 붙이고 싶으면 뒤에 now 이렇게 시간 부사로서 문장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부사는 문장 뒤에도 붙을 수 있지만 앞에 붙였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더 잘 알아듣겠다 라고 하면 이 앞에 붙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하세요? Yes, no question이죠. 더 편하세요? 뭐가? 집에서 일하는 게. 이거 그대로 쓰면 Is working from home more comfortable? 이 되겠죠. 자, 근데 주어 너무 길다. 이때 가주어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Is it more comfortable working from home도 되고요. To work from home도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사니까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자, 의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의미 차이는 ing를 썼을 때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재택근무가 라는 의미고요. 요 to 부정사를 썼을 때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한가요? 라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어떤 뉘앙스로 쓰는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면 되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분사로 좀 나타내자면 more comfortable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working from home, to work from home이 붙은 형태겠죠. 자, 그 다음은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좀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덩어리로 알려드릴게요. It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advantages, disadvantages 너무 길죠? 짧은 버전도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It has는 똑같고요. pros and con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출퇴근하는 게 없어서 좋지만 집에서는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지워볼게요. 자, 이것도 두 문장을 연결해 놨습니다. 접속사 bus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면 출퇴근하는 게 없어서 좋대요. 뭐가? 재택근무가. 주어 is로 잡으면 되겠죠. 자, 동사를 나타내는 좋다도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넣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어 it이니까 비동사 is 들어가고 좋은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좋은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출퇴근하는 게 없어서 라는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출퇴근하는 거는 영어로 have a commute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동사가 형용사의 부사로서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having a commute 또는 to have a commute. 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없어서 좋다고 하죠. 부정 형태는 여기 앞에 이렇게 not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but 쓸 수 있고요. 집에서는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동사부터 찾으면 어려울 때가 있대요. 이제 요거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 써야 되는 동사구나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뭐가? 재택근무하는 게 주어는 it이 되겠죠. 그리고 뭐가 어려운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집에서 집중하기라는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렵다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조동사 can 쓸 수 있어요. 그래서 but it can be 어려운 하고 집에서 집중하기라는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도 되고 to를 붙여도 되는데 이게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무엇의 의미로서 저는 요 to 부정사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맞아요. 맞아요라는 의미로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맞아 라는 느낌으로 쓰고 싶으면 that's right. 네가 맞아 라고 하면 you're right. 당신이 말하는 게 정확한 정보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라고 하고 싶으면 correct.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쓰고 싶으면 I agre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히 가족들이 있으면 더욱더 힘들 것 같아요. 뭐뭐 하면 요거 부사절입니다. 더욱더 힘들 것 같대요. 뭐가? 재택근무하는 게 주어 is로 잡으면 되겠죠. 자, 부사절 말고 주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어 is로 잡는데 힘들다 같은 경우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힘든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더욱 덜해요. 자,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 형용사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힘들다는 hard인데 더 힘든 거는 짧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er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더 힘든 게 아니라 더욱, 게다가, 더 라는 느낌으로서 부사 이분이 이렇게 또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더욱더 힘들어요가 아니라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내 생각인데 조동사 must 쓸 수 있어요. 확신의 느낌으로서. 그래서 it must be even harder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들이 있으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when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겪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렇게 if 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다 같은 경우는 there is, there are 생각하시면 가족은 여러 명이라도 하나의 공동체로 봅니다. 그래서 단수로 취급하고 there is a family 하고 부가적으로 당신 근처에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around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는 뭐 if you have family around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그래서 업무를 위한 분리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거 직역하면 네는 yes, 그래서는 so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만들었대요. 누가? 내가. 뭐를? 공간을. 어떤 공간? 분리된 공간. 뭐를 위한? 업무를 위한. 그래서 짧은 형용사는 앞에, 긴 형용사는 이렇게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로 보면 So I 만들었어요. 분리된 공간을 업무를 위한 목적이라서 전치사 for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 라는 표현을 할 때 이거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That's why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 쓰는 형태니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질문이죠. 근데 어렵죠가 아니라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했죠. 이거 직역해서 그대로 쓰면 isn't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har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주어 너무 길죠? 이때 가주어 쓸 수 있어요. Isn't it hard? 하고 이 형용사에 대해서 부가 설명으로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동사 들어갔죠? 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ing 또는 to 부정사의 형태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처음엔 일이랑 쉬는 시간이랑 섞였는데 지금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해결했어요. 이것도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요건 자리가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뭐로? 접속사 뭐뭐 했는데 벗으로. 처음엔 일이랑 쉬는 시간이 섞였대요. 뭐가? 일이랑 쉬는 시간이. 언제? 시간 부사죠. 처음엔. 이런 거는 문장 제일 앞에 붙이셔도 되고 문장 제일 뒤에 붙이셔도 됩니다. 기본값으로 정리를 하자면 주어, 동사, 과거니까 ed 써줘야겠죠. 그리고 시간 부사 뒤에 붙여주고 접속사, but. 두 번째 문장은 지금은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해결했어요. 해결했대요. 누가? 내가. 뭐를? 이 문제를. 언급은 안 돼 있지만 해결하다는 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수단이죠. 수단은 전치사 by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장 구조로 보면 주어 하고 해결했다고 해서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셔도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해결한 상태를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까지 주고 싶으면 have를 넣어서 have pp 현재 완료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뭐를? 그 문제를 어떤 수단으로 by 루틴을 만들었대요. 동사 목적어 있죠. doing 목적어 이렇게 넣고 이 지금은 이라는 정보는 이 뒤에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이 현재 완료 자체가 지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다. 내가 쓰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면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재택근무가 계속될 것 같나요?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거죠. 요 기억할게요. Do you think로 시작하면 됩니다. 뭐가? 재택근무가 계속될지. 자, 질문할 때 주어 동사 일반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do you think 자체에서 벌써 do you 동사 주어 자리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건 따로 주어 동사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재택근무가 계속되다는 재택근무 will 미래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계속되는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서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앞에는 이유고요. 뒤에는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영린 영문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유를 나타낼 때 그 이유가 명사인지 절인지에 따라서 부사구 또는 부사절, 접속사도 쓸 수 있고요. 접속 부사도 쓸 수 있고 접속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나타내는 so 뒤에 형용사 붙고 that 또는 such 뒤에 명사가 붙고 that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예시를 몇 개만 좀 보여드리자면 because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 since 주어 동사 하고 그 결과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고 접속 부사 같은 경우는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을 때 이게 이유, 이게 결과라고 치고 요 사이에 부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Therefore, thus, hence, as a result, consequently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문장이 있을 때 여기 마침표 있었죠. 마침표 대신 이렇게 쉼표하고 접속사 넣어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o하고 such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 형용사, 이 명사에 대한 강조. 그 정도가 얼만큼이냐면 이라는 의미로서 이 대절이 이 so와 such, 강조를 보충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이유를 간단하게 그냥 접속사 so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면 계획이래요. 뭐가? 회사가. 어떤 계획? 재택근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계획. 유지하다. 뭐를? 재택근무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시간 부사입니다. 계획하는 것 자체가 미래 방향, 방향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어, plan 하고 동사 들어갈 때 앞에 to 이렇게 명사로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so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상황상, 정황상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하면 it looks like 또는
it seems like 쓸 수 있습니다. 뒤에 절이 오고요. 뭐가 계속될 것 같다고? 재택근무하는 거겠죠.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절 속 주어는 it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계속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will 하고 계속된 하고 당분간이라는 시간 부사는 문장 뒤에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좀 보여드려야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즘 재택근무 하시나요? Are you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좀 나눠드릴게요. Are you working from home these days? 같은 부사인데 요 부사는 요 형용사 짝꿍 부사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은 네, 거의 1년째 재택근무 중이에요. Yes, I have been working from home for almost a year now. 아까 제가 about이라고 알려드렸는데 almost하고 about은 다른 건데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almost는 거의, about은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택근무하는 거 어때요? How do you find working from home? 이거 답을 안다고 가정하고 쓰면 I find working from home 어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모르는 정보가 요걸 때 쓸 수 있는 질문 형태입니다. 품사로 나누면 동사, 명사,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It was hard to adjust at first, but now I am used to it 이긴 한데 be used to something은 덩어리로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정말 자주 사용되거든요. 자, 그 다음은 Do you find it more comfortable working from home? 자, 원래는 요 working from home이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형식 동사 목적어가 너무 길어져서 이 목적격 보호를 듣기에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면 가 목적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it 들어가고 형용사 오고 그리고 진짜 목적어를 요 뒤에 쓸 수 있어요. 가주어, 가 목적어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린 영문법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단점이 있어요. It has its pros and cons. 요거는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게 없어서 좋지만 It's nice not having a commute, but 집에서는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It can be hard to focus at home sometimes. 맞아요. I agree. 특히 가족들이 있으면 더욱 더 힘들 것 같아요. It must be even harder if you have family around. 네, 그래서 업무를 위한 분리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Yes, that's why I set up a separate space for working. 자, 요 명사절도 나눠봐야겠죠? I set up a separate space for working. 자, 그 다음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렵진 않으세요? Isn't it hard to maintain a work-life balance? 요것도 좀 기억할까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다. Maintain a work-life balance. 그 다음, 처음엔 일이랑 쉬는 시간이 섞였는데 At first, work and relaxation times blended together. 뭐뭐 했는데 but 지금은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해결했어요. I observed that by creating a regular routine. 자, 다음은 재택근무가 계속될 것 같나요? Do you think working from home will continue?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서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The company plans to keep remote work long term, so it looks like it will continue for a while. 자, like 뒤에 절도 나누면 it will continue for a while.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보캐블러리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